어, 뭐 이제 좀 쉬셨으니까 그냥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소자의 말 연속입니다. 소자의 말 시고로 이거는 이제 소자가 했던 말의 연속이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1분이 하나가 나눠서 두 개가 되고 2가 나눠서 네 개가 되고 4가 돼서 8이 되고 8에서 16이 되고 16이 32, 32가 64. 이건 뭐예요? 소자는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8864가 아니라 이제 8, 16, 32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가이드법으로 본 겁니다. 이런 것이니 마치 뭐와 같냐면은 뿌리에서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가지가 있어서 유대 더욱더 커지면은 더욱더 작아진다. 예를 들어서 점점 더 많아지면 사실은 적어지는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인 거죠. 사실은 개수가 많아지면은 8분의 1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적어지고 유세 점점 더 가늘어지면은 사실은 더욱더 번창해진다. 예를 들어서 6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가늘어지지만 개수는 확 늘어나져요. 32개 일선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실 뭐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이 건으로서 나누고 건으로서 중심을 먼저 잡는다는 거예요. 건이 분지 건으로서 일단은 딱 나누고 곤으로서 흡수를 하고 곤으로서 그거를 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그러니까 거두어서 받아들인 걸 말하거든요. 흡취한다고 그러죠. 흡취하고 진깨로서 자라고 진깨는 음유가 있고 양유가 생겨나니까 진화량이 생겨나니까 진깨로서 자라나게 되고 손깨는 손아절이니까 손깨로서 소멸시키기 시작하는 손깨로서 소멸시키게 되나니 장 길어지면은 나누어지면은 결국은 소멸되는 또 다시 흡수가 돼서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화통도 돌듯이 장 길어지면은 이건 목이죠. 분은 뭐예요? 화죠. 그다음 화 다음에 소는 뭐야? 금이죠. 금 다음에 흡은 수겠죠. 이게 목화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입니다. 건고는 그래서 건깨와 곤깨는 위치를 정하고 건곤의 위치를 정하고 진깨, 손깨, 진깨와 진아래과 손아래는 처음 교차면 그러니까 제일 아래서부터 표가 바뀌니까 일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태, 리, 간은 두 번 교차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깨는 양은 적지만 음이 오히려 많다. 진아래니까 음유가 두 개잖아요. 손깨는 음유는 적지만 양유는 오히려 많게 되는 것이고 태, 리, 태산절과 그, 이어종 이거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간은 음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설명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장, 분, 흡 이거는 목화토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 이렇게 배속이 되는 거예요. 목화토금수에 배속이 되기 때문에 건깨는 나눠진다 그래서 화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건깨는 화에 있는 거고, 곤깨는 수에 대한 흡지하는 거고요. 진깨는 목의 자리니까 동쪽에 있는 거고요. 손깨는 소지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소멸이 있으니까 이제 서쪽의 컨셉을 여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운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하실 말씀. 이거는 다시는 그 소자의 컨셉입니다. 하실 말씀 없어요. 하실 말씀. 그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맨 어디요? 마지막 줄. 예, 거기서부터. 예. 테리는 양, 그 다음 저거 침자입니까? 뭐자, 저거 자가? 침, 침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점점 지금 많아진다.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책이 없어서 밑에 어떻게 번역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 침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번역돼야 되나요? 여기요. 그 침이 많아진다, 이렇게 점점 많아진다? 예. 그래서 택배와 리께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근데 침자. 침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뭐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침자 아닌가요? 저 단어 글자는요? 예, 그 점점 조금씩 진격해서 이렇게 침투하는 아, 거죠. 그러니까 아, 아, 침이 점점 음, 침투하니까 침범한다. 음. 조금씩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담겨진다. 점점 진짜. 예, 맞아요. 또 하실 말씀. 자, 여기는 이제 이 평만조를 하나 읽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컨셉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의 분제가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정리한 거니까요. 요거는 읽어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건의 분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건의 분지는 말 그대로 건괴는 나눈다로 직역되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건괴의 기운이 남쪽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나지만 그 기운은 북쪽에서부터 시작되고 동쪽에서 점차 커져서 남쪽에 이를 때까지 분화한다. 음, 남쪽에서 양의 기운이 극대화되어 왕성해지는 순간부터 분열하기 시작되어 음, 음의 기운, 즉 곤괴의 기운이 시작된다. 그렇죠. 분열하기 시작되어라는 게 그 약간 교정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잠깐만. 요 부분에 네, 분열하기 시작하여라든가. 시작하여. 아, 그러네. 분열하기 시작하여. 그러네. 그래도 매끄럽네. 네. 예, 예. 남쪽의 건괴에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교합되어 나눠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네. 즉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분화된다고 표현하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건의 분지가 무슨 뜻이냐? 아, 건께에서 분화돼서 나눠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양의 기운이 그게 됐지만 사실 그 순간부터 음의 기운이 생기는 거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얘기했던 거의 연장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컨셉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고니흡지 얘기입니다. 고니흡지도 뭐 아는 얘기지만 한번 검토한 겸 복습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니흡지. 온이흡지는 음의 기운이 왕성하여 물을 조금씩 흡수하듯이 수렴하여 빨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음, 북쪽의 곤괴에서 음이 완성되었지만 반대로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다. 음, 흡은 의학에서 서서히 흡수하고 빨아들인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옷에 물을 확 뿌리면 흘러내리지만 이슬이나 가랑비가 내리면 옷이 서서히 젖어 들어가고 옷의 일부분을 물에 담가두면 옷 전체로 서서히 물이 젖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네. 이제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니흡지, 곤교를 흡수한다, 빨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이제 수렴한다, 빨아들인다. 그게 이제 그래서 목화통에서 수의 컨셉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 직결된다.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 예, 아까 흡이 예, 의학에서라고 써 있는데 예. 책에는 한의학에서라고 써 있었는데 혹시 교정하신 건가요? 내가 그래서
근데 한의학인데 너무 그래서 그냥 의학이라고 했어. 아, 근데 예, 근데 조 선생님이 질문한 게 아직 그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음, 우리야 뭐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지만 이 책을 혹시 만약에 서양의학을 한 사람, 소위 말 양망이죠. 음, 한 사람이 보면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한의학을 하시는 게 안 낫나요? 동양의학이라든지 뭐 하시는 게 안 낫나요? 괜히 쓰잘데없이 그 논쟁이라보다는 그 딴지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서양의학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냐면 그 사람들 눈에서는 의학이라 그러면은 동양의학이 아니고 서양 양학을 의학이라고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생각은 우리 우리는 기분 나쁜데 사실. 그 사람들은 의학 그럼 당연히 서양의학을 의학이라고 보지 동양의학은 뭐 한 뒤터물이나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단장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괜히 시비거리 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 쓰잘데없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네,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선생님 됐네. 날카롭대. 아, 조 선생이 예리한 눈을 피해갈 수가 없네. 조 선생님 보니까 매눈이네 매눈. 얼굴은 전혀 매하고 관계가 없는데 눈은 완전 매눈이네. 자, 진의장지 한번 또 볼까? 이것도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뭐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예, 읽어볼게요. 진이장지는 일양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점점 커지는 것으로 진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진께에는 양요가 아래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커지고 자라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예전부터 진께를 중시하여 문왕 8계도에서는 동쪽에 배속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동쪽이므로 진방에 있는 나라, 해가 뜨는 나라로 인식하여 진국, 진역, 진단이라고 하였고 중앙에서 볼 때 좌측,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좌국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진의장지에 대한 컨셉.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도 말이죠. 목에 해당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뭐 이제 손이 소지. 손이 소지는 네. 손께에서부터 음요가 아래부터 손께에서부터 음요가 아래부터 생겨난다. 말이 약간 손께는 손의 소지는 다음의 의미가 그냥 끊으면 되죠. 손께에서부터 손께에서부터가 아니라 손께는 음요가 아래에서부터 생겨난 그래서 부터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문장에. 손께는 손께는 음요가 아래부터 생겨난다. 아래부터 생겨난다. 어,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양의 기운이 점차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손께에서 양의 기운을 소멸시킨다고 하였다. 그럼 왜 음의 기준으로 보아 음이 생겨 커진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양의 기준으로 소멸되기 시작한다고 하였을까? 이는 음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양을 기준으로 보려는 부양어금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참 억울한 거지. 원래는 음요가 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했거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북 쪽에서 양의 기운이 자라기 시작하여 남쪽에서 극대화되면 그 순간부터 분화되기 시작하여 서남쪽부터 양의 기운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북쪽에서 다시 양의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하여 다음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원장님 여기서는 네. 차라리
여기다 한자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요? 어느 할 이 마지막 4줄 정도에, 그러니까 동북쪽에서 양의 기운이 자라기, 장, 아, 그런 식으로 분화된다, 분, 아, 소멸되다, 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자라기 시작하여 남쪽에서 그때와. 그- 그래서 네. 분. 이거 분화돼 서쪽에서 이제 소멸되기 시작해서 이거 호, 극대화가 분이 아니라 분화되기 시작하는 게 분 아닌가요? 분화되기. 남쪽에서 극대화되면 그 순간부터 분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네. 분화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멸의 소자, 이건가? 아니요, 소입니다. 소. 소재. 네, 네. 그리고 여기 분화에는 분자가 분화 다음에 들어있는데 소멸은 소자가 통일이 안 돼. 위아래가. 분화, 분되기, 소멸되기, 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치를. 어떻게 해야 여기서 분을 이 소자 한자를 소멸 뒤에다 넣으시는 게 제일 그래도 되고요. 예. 거기다 여기다 넣으셔도 있구나. 예, 그냥 그리고 흡수의 흡. 여기다가 흡 예. 이입된가? 네네. 맞죠? 이렇게. 네네. 아이고 훨씬 더 매끄러졌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매는 고맙습니다. 그러네. 이건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에 그래서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본 겁니다. 좋아요. 또 저는 이거 뭐 이 의미는 뭐 다 전달이 되는데 저는 계속 이제 번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단어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분자 지금 흡자 이게 쓰는데 이게 과연 분이라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받게 되느냐면 갈배법하고 이거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뭐가 하나가 청청이 더 위에 더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화라는 더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세분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 문장에도 보면은 자꾸 커지면서 더 세분화된다. 그러면서 번창한다는데 이 세분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분화된다고 하면 갈비뼈가 이게 매칭이 되는 순간에는 그 위에 하나 더 생겨지는 걸로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의미가 좀 잘 전달될까. 저도 사실 이전까지는 하나씩 더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추가되는 게 아니고 네, 나누어진단 말이죠. 세분화되는 건데 그걸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사람 생물 같으면 우리 사람 같으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커졌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분화되는 건데 나는 그래서 분화된 거 더 쉬워진 거 아니냐는데 사실은 우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난자 전자가 합쳐져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합쳐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덩치가 커졌지만 이 물질도 결국은 우주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지구상에 있었던 걸 뭔가 제가 먹고 모양이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이라는 거하고 분화라는 부분을 한 번은 우리 한 번은 좀 착착한 뭔가가 여기도 물론 소자나 주사 선생님도 분이라고 썼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좀 더 적절한 단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철학적 용어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단어가 적격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은 좀 들어요. 좀 시대에 맞나 조금 더 단어가 있을까. 그 우리 가제죠. 아마 쓸데없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제 지금 이 부분은 그 이제 소자에 설명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옥재호 씨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옥재호 씨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재호 씨 설명입니다. 진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 커지는 거의 시작이다. 뭐 이해되죠? 진화되니까. 진, 우레로서 그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밑괴, 택괴를 지나서 건괴가 되면은 장지극, 커지는 것이 극도화가 되고 지극하게 되어서 음양의 분한, 음양의 그 분한은 한계점에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한계점에 다다라, 구분한 경계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니 이게 바로 건의분지다. 여기서 아까는 건의분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건의분지라고 그랬어요. 소자는 건의분지, 여기는 건의분지라고 했어요. 손께는 뭐냐? 이거를 소멸시키는 거의 시작인 것이니 풍이산지, 바람으로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간을 지나서 곤괴가 될 것 같으면 소멸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지극하게 되어서 순전한 음의 흡치는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바가 되는 것이니 곤괴로서 그거를 저장하게 되는 곤이장지라고 했어요. 곤이장지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커지면은 나눠지고 나눠지면은 소멸되고 소멸되면은 흡수되면은 다시 커진 것이 돼서 순환하는 것이 무단 그 단서가 없다라는 게 끝이 없다는 게 실마리가 없다는 게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입니다. 목화토금도 계속 순환되는 것 같아요. 건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한 양인 것이니 위에 있으면서 아래를 임하기 때문에 위에 있으면서 아래를 쳐다보기 때문에 임금을 강조 이제 임금이라고 한 것이고 진, 리, 태의 양으로서 건께를 얻으면은 유소 군제는 임금으로서 군제 그러니까 군림할 수 있고 제외하고요. 임금이 되는 바가 되고 곤괴는 지극한 음인이 아래에 있으면서 그 뭐야 이게 뭐야 발전인가? 까먹었네. 무슨 자야 이게? 판이 사라졌나? 괄자 아니에요? 괄자? 괄자 같은데? 묶을 괄자 뭐 그런 게 생각하는 거예요. 묶었다. 그래서 끝을 묶었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다 합쳐져서 뭐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거기 때문에 장이라고 감춘다, 저장한다라는 것이니 간의 음료로서 곤괴를 얻으면은 귀속 돌아가서 묵을 바가 있는 거죠. 그거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건괴로서 나누고 또 움직임으로써 건괴로서 나눠지면은 움직임으로써 움직이면서 양이 되는 것은 건괴가 되는 것이고 고요하면서 음이 되는 것도 또한 역시 건괴가. 자, 요 표현. 자, 그때 지극해서 되면요.
움직임으로써 양이 되는 것도 건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요한 것으로 음이 되는 것도 또한 건이 되는 것이니, 그 건계가 실질적으로 음양으로 나누어져서 그 무불군제, 그 임금으로서 그 군림하는, 그 주재하지 않는 바가 없다. 모든 게 다 군림이 된다. 결국 건군에서 그 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만 그래서 임금으로서 군림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양만 해도 음까지 다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 읽어보고 합시다. 또한 말하기를 건께와 곤께는 음과 양의 순수한 것으로서 상하의 위치를 정하고 진께가 일규하고 태리는 제교 두 번째 교합함이 리양의 교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개의 양요가 교합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이고 손꾀가 한 번 교합하고 간의 두 번째 교합하니 한 개의 의미의 교참으로 말미암아 두 개의 의미와 교차하는 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요는 처음 교류하면은 처음 교류하여 진께가 되면은 양은 오히려 적고 두 번째 교류에서 태가 될 것 같으면은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처음 교차해서 손뼈가 되면 음은 오히려 적고 두 번째 교차에서 간께가 되면은 그 음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상년되니까 음유가 두 개고 양유가 하나잖아. 그래서 양유가 더 많아지면 이거 폼내 설명한 거 그냥 풀어 쓴 거야.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먼저 하실 말씀이나 먼저 듣고 볼까요? 또 참고적으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더 설명을 좀 해놓으면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건깨가 임금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은 양의 기운뿐만 아니라 음의 기운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진정한 포용력이 있어야 임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보면 움직여서 양인 것도 건깨이고 고요하여 음인 것도 결국 건깨인 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고요한 것도 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그게? 그 부분에 안 그래도 나도 이거 좀 조금 의문이라 원문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원문요? 예. 이게 원문이야. 예. 그 동의 양자는 건이고 정의 음자는 역시 건이다라는 부분에서 앞부분까지는 그 동의 양은 앞에 쭉 설명해 왔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정의 음은 어떤 설명도 없이 막 정과 음도 역시 건이다. 그거는 결론은 결국은 어떤 군제의 어떤 절대성을 강조하려고 이런 거라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경강부양 측면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자기들이 논리를 설명 못하니까 갑자기 그만 어떤 논리적 근거 없이 그만 이렇게 쑥 지나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음이나 그런 공깨라는 것이 또 뭐 명백히 있는데 이 근깨가 모든 걸 다 아우른다. 그게 그 군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이거 뭔가 들때 왕정 시대에 전제 시대에 그 맞추려고 했는 거 아닌가 뭐 좀 그런 제가 볼 때 약간 그 시대적 상황에 있는 어떤 그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본인 하고 있지 않고 정하고 엄한 것이 그것이 역시 근이다라는 논리적 어떤 근거가 제시도 되지 않으면서 막 임금이니까 모든 걸 아우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비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생뚱맞죠, 그죠? 좀 갑자기 훅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원장님이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은 좋은 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의미로서 이제 뭐 교시도 쓰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는 조금 묵직스러운 느낌이 온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내가 봐도 약간 생뚱맞아. 자, 또 다시 지금 했던 옥제 혹시 이 부분 또 하실 말씀이나 또. 그럼 넘어갈까요? 아니면 통과.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그 소자의 말입니다. 소자의 말의 연장입니다. 또 말하기를 무국의 전에는 그러니까 소자는 뭐 무국 뭐 이렇게 봤어요. 무국의 전에는 은이 양을 포함한 것이고 상이 쓴 다음에 양에서 음을 분할을 했다. 양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자식을 낳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또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그러니까 양이 음을 나누었으니 음은 양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왜냐면 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 처음에 그 엄마 뱃속에 있다 그런 것이 양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마치 그랬을 때 엄마가 아이를 뵀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있으니까 함함 음이 양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품고 있을 때는 이게 바로 음은 양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이제 상이 좀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난 것은 양이 음을 분화한 거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 양은 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장남을 잉태하였고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 지배복제가 되는 것과 같고 아버지가 장녀를 아버지가 장녀를 태어나게 해서 이거 마치 천풍국계가 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지배복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음은 천풍국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 교묘하게 말을 했는데요. 공유 끄고 보겠습니다. 그 말이 참 재밌는 게 지배복제에서 자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있어. 품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가 그, 그 자식을 안고 있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에서 양이 생겨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천풍국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여자, 그러니까 장녀를 태어나게 한 거야. 그래서 분할시킨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뭐랄까, 분화된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은 거고, 이거는 엄마가 자식을 품은 거다. 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도 또 해석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 부생 모육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컨셉입니다. 요건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문장에서 다시 보면은 요 부분 은이 양을 포함했다. 은이 양을 포함했다. 그래서 요 때가 마치 지뢰복귀와 같은 것이고요. 상인이 나서 분화된다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이미 낳은 것 같죠. 그래서 그 표현을 마치 부생 장녀가 천풍국계랑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또 설명이 되는데 이거를 소재를 설명을 했더라고 예상으로. 사실 이 문장만 봐서는 마치 다른 사람 문장 같은데 소자가 말한 거더라고. 너무 조용하니까 친구들이 민망한데. 자, 그럼 통과할까요? 아니면 하시고. 통과를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예. 요거는 조금 지금 원장님한테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물론 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고가 좀 틀리긴 한데 지금적 사고로 보면 이건 굉장히 문장에 이거 모순적이거든요. 지금 요 액면가로만 보면 왜 모순이야? 왜냐하면 음이 어, 양의 모친이 되었다 그랬다가 어. 또 양은 음에 부가 되는 그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음이 뭐가 되느냐 하면 양의 모친이 양을 낳는 이거 아주 이거 문장이 이 두 개가 맞지? 요, 그, 왜냐면은, 요대로만 보면 좀 그렇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이, 하시니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손자를 낳는 거는 할아버지가 양에서 또 양에서 음이 계속 분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세대가 양이 되고 다음 세대 나는 게 음이 돼버리니까. 네. 그런 이거 컨셉이 딸려 있으니까 이해가 많이 나왔고. 뭐 이건 해몽을 참 잘해주셨는데 이 행동 모순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문장이 그 함상적으로 음이 양의 어머니가 됐는데 또 양이 음의 부친이 된다 이거. 지금까지 공부한 거 뭐지? 이렇게 불식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말라고. 계속 나한테 강조하잖아. 그 요즘 시대의 어떤 논리로 보면 그렇지. 좀 요즘 그렇다는 사람 거죠. 입장에서는. 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넘어가시죠 뭐. 동양을 많이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근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주류 학문이 이제 서양 학문을 배우고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저도 뭐 당연히 뭐 이해되죠. 아, 뭐 그 의미다라고 하는데 요즘 시세대의 로직으로 보면 이거 뭐야 이거. 그렇죠. 맞아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또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주제 설명, 이제 지금 아까까지는 이제 소재 설명을 그 이제 아까 이제 소자 설명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소자 앞에서의 설명은 그 64개의 원도에 나아가서 그 계속 순환한 거를 설명한 것입니다. 순환한 뜻을 설명한 것이니 천풍국대로서부터 진지공기에 이르기까지는 양을 포함한 것이고 지레복에서부터 건기에 이르기까지는 양이 음을 분화한 것이니 곤괴, 그 지레복괴와 그 곤괴의 사이는 무국이 되는 것이고 곤괴에서부터 천풍국에 이르기까지는 무국의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공유를 잠깐 끄고 보겠습니다. 원도가 있다. 원도가 있으면요. 여섯번 단수. 이거 좌측은, 왼쪽은 뭐예요? 좌측은. 초유가 양이잖아요. 그죠? 여긴 초유가 음이에요. 초유가, 그죠? 그러면 요거 지배복계가 여기 있어. 지배복계 곤괴가 여기 있거든. 곤괴 다음에 지배복계죠. 미안합니다. 여기 다음에 지배복계가 있어. 그러면은 곤괴와 지배복계 요 사이를 그 무국이라고 하는 무국이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소자가 무국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걸로 설명을 소자의 말을 설명하는 방편인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면 무국이 요게다 이거. 왜냐면 요서부터 이제 태어나고 여기는 엄마 뱃속이고 쉽게 말하면 엄마 뱃속에 여기는 애가 태어난 사기야. 요서부터. 그럼 엄마 뱃속에 있는 건 뭐야? 음이 바탕이 음이고 양을 포함한 거잖아. 음이 양을 포함한 엄마 뱃속에 있는 거랑 같은 거. 여기는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태어났으니까 밑에는 다 양이잖아. 맞아, 양유. 그래서 양유를 바탕으로 할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본 거고요. 요거 이제 무국의 그러니까 요거 이전 다 이건 뭐야? 무국지 이전이니까 뭐라고 할까? 무국의 전이자는 거야. 무국지자. 여기 무국이니까 무국 지전이 되죠. 여기 다. 이거 무국이니까. 이거 무국 이수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명태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태어나기 전이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태어나게 된 거고. 그렇게 보면은 명태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소자의 말도 좋지만 주제의 해석을 보면은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그 느껴져요. 원문 좀 보여주실랍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기례복계하고 그러니까 그 중천공계에서 이제 양이 만들어지면서 지례복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 찰나를 이제 무국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 간발의 차이, 찰나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주자는 소자의 무국 개념을 잘못 해석하고 있거든요. 소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태거 기준에 무국이 있다라고. 이게 이제 결국은 뭐라 해야 되나 도학파하고 도교하고 이제 다른 접점인데
주역 쪽에서는 무국을 인정을 하질 않거든요. 그만 태극으로 시작하는 게 모든 게 시초는 이제 태극으로 보고 독일에서는 그거보다 한 발 앞서가지고 태극 전에 또 무국이 있다. 한 수 더 일하는 거거든요. 이제 무국 위에 뭐 또 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그 해석학적으로 하면은 유학에서는 태극이 없다, 무국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 주자 선생님 바로 앞에 그 태극 도서를 한 분이 누구죠? 태극 도서? 주돈이 네, 네. 주돈이죠, 맞죠? 예, 태국 도설에는 보면 무극이 태극이다. 그래서 무극 같은 건 같다라고 등치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 쪽에서는 무극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데 그런 개념을 보면 지금 주자가 그 간발의 차이 어떤 찰나적인 곳이 그 찰나적인 순간이 무극이다 하는 거는 조금 해석에서 조금 주자 해석 소자의 원래 원뜻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태극 도설에도 보면 맨 위에 보면 무극이 태극이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주자가 태극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에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요 해석은 주자가 조금 뭐 주자분도 완벽한 건 아니니까 뭐 그 부분은 조금 해석이 원 소자의 해석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주자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차피 나중에 뭐 개사전을 하면 또 놓을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어차피 그 태극 개념이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요걸 생각하셨다가 그때 한번 또 보죠. 예. 근데 이 주자가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주자가 요런 단어를 썼다는 나도 오늘 좀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그 주자가 한 말이야. 그리고 예,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렇게 소자가 한 봤다는 게. 말을 해석해 준 거예요. 소자가 한 말을 주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주는 거야. 풀이해줬다는 소리야. 근데 요거는 약간 주자 이게 왜냐하면 주자 여기 있지만은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뭐 주자 의뢰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집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상적인 다른 이야기가 이제 전후가 있었는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요것만 가지고는 주자 해석이 약간 무리가 있는 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금 그런 간발의 차이하고 또 이야기해서 중천급 뭐죠? 중천근께에서 천풍국계로 갈 때 그것도 약간의 그 절대적인 건 없다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가나 한 찰나에는 음이 있다는 거죠. 겉은 양이 있지라도 전부 다가 6개가 양일지라도 그 속에 음을 배태하면서 약간은 의미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6개가 다 양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느 한 것도 또 끊임이 없이 계속 그 찰나가 없다라는 이런 어떤 끊어지는 찰나가 없이 또 음이 약간은 들어가 있고 아날로그하다는 게 디지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더 낫겠네요. 그 디지털로 해가지고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선순환을 타고 가는 그 물결처럼 선처럼 이어지고 있다라고 다른 데서는 주장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주자 선생님 자기 주장하고도 좀 상반됩니다. 그 뭐죠 12, 100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사 선생님이 다른 부분하고도 조금 다른 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보실 그럼 보시고 치료볼게 분명히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논문 쓰셔야겠네. 지뢰복귀 담당자로서. 예, 그러니까 내가 알죠. 그러니까 그때 그 그러니까 분명히 절대 양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속에 어머니 기운이 약간이라도 있다. 그래서 끊어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날로그적이라는 거. 그러게. 그러니까 참 이렇게 곳곳에 괴를 맡아서 하고 있으면 이게 보이는겨.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놓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사가 잘못했어요. 거예요. 소사는 절대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어떤 간발의 차이가 아니고 태극 이전에 무국이 있다라고 딱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자가 무고 독립된 영역 같다고? 태극이잖아. 요거는 잘못 해석했습니다. 소자의.
초산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유학에서 태국 그러니까 너 그보다 앞서 우리는 무국이 있다. 그게 나중에 내가 저 계산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뭐 복희 있는 이야기 노는 게 서로 내가 더 정통인 더 좀 앞서 있는 그 선대가 있다. 그 일종의 깡패 옛날로 깡패들이 나 더 높은 놈하고 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결국은 복희까지 왜냐면 주사 그 공자 선생님은 요수는 이야기했지만 복희는 이야기는 하질 않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왜 독일하고 싸우면서 야 너가 황제 있어? 우리는 복희가 있어. 우리가 더 위에 더 고참 있어. 뭐 이렇게 되는 어떤 이게서 그 싸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음. 어쨌든 참 뭐 그만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럴까 아유 생각도 힘드네. 힘드신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죠. 그러게 지체하시는 것도. 그러게 오늘따라 내가 힘드네. 원래 이 수강생이 많아야 원래 수강생이 많으면 강의에 에너지는 더 들어가는데 힘은 더 나죠. 그 희한한 게 그죠? 원래 사람이 많으면 더 그 에너지가 더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은 더 그 참 그 사람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예. 내가 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미안합니다. 아유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한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미쳤지 미쳤어. 그러게 내가 어디 술 먹다도요 이 수업 들어가겠네 그러면은 그 나이 뭘 지금 한다고. 그러게 아유 박 선생님 저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가시네. 어, 박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림작으로 있는 게 힘들죠. 이게 그 기계가 고장났지 아까 그 카톡방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그냥 이 정도로는 마치도록 합시다. 또 하실 말씀 있는 거. 자, 그래, 마칩시다. 네, 수고했어요. 자, 그러면,